함수 f인데 절대값이 껴있네. 절대값이 껴있죠? 절대값이 껴있으면 기본적으로 절대값 x 그래프는 이렇게 꺾인 모양이잖아. 근데 얘는 그런 기본 모양은 아니고 앞에 3x가 또 붙어 있으니까 1대1 대응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들 아시죠? 함수가 이렇게 꺾여 있으면 됩니까? 이런 거 1대1 대응이라고 안 하죠. 왜 안 하냐면 하나의 y값에 대해서 똑같은 y값을 갖는 서로 다른 x가 있어 버리니까. 그죠?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함수를 크게 이렇게 뭐 원소끼리 직접 대응시켜서 나열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다 이런 거면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잖아요. 그래프 그려서 판단할 때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렇게 함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소하거나 이런 형태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하나의 똑같은 y에 대해서 서로 다른 x값을 가지는 그런 y가 없게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얘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 일단은 절대값이 있으니까 범위 나눠서 함수를 거기다 작성해 볼게요. 당연히 0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셔야 되겠죠? 범위 나누시게 되면 0보다 클 때는 등호는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고 3 더하기 a 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안 붙여서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3 마이너스 a x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죠? 어차피 0일 때는 당연히 함수값 좌우에서 같아야지. 그죠? 절대값 0이나 그냥 0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0일 때는 어차피 좌우 같을 거니까, 저 상태로도 같을 거니까 굳이 확인해 주실 필요는 없고,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결국에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0 집어넣으시면 지금 일단 2 지나는 건 확인되니까 0, 이렇게 그려놓고 그거 좌우로 직선이 바뀌는데 뭐가 바뀌냐면 지금 기울기가 바뀌어. 맞습니까? 기울기가 바뀌죠? 0보다 클 때는 어떤 3 더하기 a라는 기울기를 가지는, 양수라는 말 아니에요. 그냥 그린 거예요.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하고, 0보다 작을 때는 그러면 3 빼기 a를 기울기로 가지는 직선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기면 되겠습니까? 0보다 작은 직선을 그렸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생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오른쪽이 기울기가 양수면 왼쪽도 양수. 그럼 반대로 오른쪽이 음수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A 범위를 아직 모르니까요. 그럼 왼쪽도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음수가 되면 되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겨서 1대1 대응이 될 거니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려면 0을 기준으로 함수가 좌우가 나눠지는데 그 둘의 기울기의 부호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0을 기준으로 지금 함수가 기울기만 바뀐 직선인데 그 두 기울기의 부호가 다르면 함수가 이렇게 꺾일 거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된다. 당연히 0도 안 되고요. 그죠? 기울기 0 되면 여기가 상수함수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1대1 대응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1대1 대응이 될 조건은 기울기가 부호가 같을 조건이기 때문에 둘이 곱했을 때 양수가 된다. 등호도 안 들어가겠죠. 0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넘기고 풀어주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정수 A는 5개. 그래서 얘는 기출에도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어떤 조건 보면 기울기의 곱이 양수 이렇게 바로 기억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43. 정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가 저렇게 있는데 또 뭐요? 또 1대1 대응이네. 또 1대1 대응이네. 근데 이번엔 좀 달라. 이렇게 뭐 절대값으로 해가지고 구간을 내가 직접 나눠야 되는 게 아니라 구간을 직접 나눠서 함수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써졌네요. 그죠? 그럼 일단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다 뭐라고도 적어줬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 했어. 그럼 정의역은 뭐 당연히 실수 전체의 집합이겠지. 여기 1보다 작고 1보다 크고 둘 다 돼 있으니까요. 근데 공역도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그 말은 이 함수에다가 x를 뭔가 집어넣어서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y값들을 전부 다 표시해봤을 때 그게 뭐 해야 된다? 실수 전체여야 된다 라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얘가 뭐 y값 계산해봤더니 0보다 큰 것만 가능하대.
그럼 이걸 1대1 대응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라고 명시를 해줬는데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으면 이걸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까?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나요? 다들 모르겠다는 표정인데 이거 1대1 대응 아니에요. 그 대신에 뭐라고 하면 맞냐면 함수라고 하면 맞겠지. 1대1 함수라고 하면 맞겠죠? 그죠? 선생님 항상 이런가요? 그건 아닌데요. 어떤 말이 붙어있으면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공역이 실수 전체다라고 명시해줬잖아요. 그럼 무조건 y도 실수 전체의 값을 전부 다 가져야 돼요.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명시 안 해줬다라고 하면은 사실 명시 안 해주면 그거 엄밀하게 물어보기도 쉽지 않아. 공역이 실수 전체라는 거를 조건에다 딱 줬기 때문에 아, 이 함수는 y값도 실수 전체의 값이 전부 다 가져야 되겠구나. 가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1에서 지금 함수가 쪼개지니까 1 근처에서 관찰을 해야 될 텐데 어차피 1 앞에서는 어떤 직선, 1 뒤에서도 어떤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뭐 직선은 커버리지가 졸라 넓잖아요. 일단 직선이 이렇게 있기만 하면은 중간에 자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실수 전체를 포함할 수 있잖아. 그거의 치역은요. 그죠? 그러면은 1 근처에서 관찰을 할 건데 만약에 내가 1 근처에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1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mx 더하기 1이라는 걸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니까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뒤에 거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어. 이거 1대1 대응입니까? 이거 1대1 대응입니까? 윤수라 1대1 대응일 거 같냐 아닐 거 같냐?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니냐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y값들을 가지지 못했잖아.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 명시해준 순간부터 모든 y값은 얘가 이 함수가 다 커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나오겠냐라고 하면 1에서 함수값 좌우가 같아야 저렇게 끊기는 부분이 안 생기겠지? 1을 위에 집어넣은 거랑 아래 집어넣은 거랑 같아야 되겠네요. 첫 번째로 m 더하기 1이 m-4 더하기 m제곱이랑 같다. 요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조건은 방금 한 거랑 똑같죠? 일단 1번 조건을 확인해 준 순간부터 함수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는 확인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어져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얘도 방금이랑 똑같은 조건인 거지. 얘가 좌측에서 기울기가 양이었든 음이었든 뭐 상관없어. 이렇게 온 거랑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같기만 하면 되죠? 방금 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두 번째로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은 0보다 커야 하겠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두 번째 거 부등식 풀어주시면 m이 4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 나오고 얘 풀어주시면 얘가 없어지잖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m이 뿔마 루트 5 이렇게 되지.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될까라고 하니까 여기에 답이 적혀있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m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야 기울기가 양쪽에서 부호가 예쁘게 같아지면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1대1 대응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얘는 안 되고요.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서 마이너스 루트 5만 가능하겠네요. 0보다 작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1대1 대응 조건 보통 이거는 이제 직선이 그래프가 꺾이면 안 된다 이거는 잘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공역에 대한 조건을 줬는데 그거를 y의 커버리지를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만 좀 기억해 두세요.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 언급을 했으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도 실수 전체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넘어갈게요. 44. 얘는 이제 정의역이 0부터 4 사이의 어떤 실수이고 공역도 0부터 4 사이라고 했네. 그죠? 공역을 명시를 해준 거죠 지금. 근데 또 봐봐. 또 1대1 대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역을 지금 명시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도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일단은 0부터 2까지는 함수 알려줬으니까 0부터 2까지는 좀 그려볼게. 1대1 대응이 될 조건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0부터 2 사이에서는 이렇게 y는 2분의 1 x니까 그 다음에 2부터 4 사이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직선이야. 근데 1대1 대응이라 했는데 지금 뭐를 잘 읽어야 되냐면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A가 음수라 했네요. 이 A는 뭐 이 A겠지? A가 음수라는 말은 저 기울기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단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꺾어진다는 얘기지. 아니 방금 선생님 기울기가 둘이 부호가 같아야지 1대1 대응이라면서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일 때나 그렇고요.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직선을 잘 쪼개서 저 0이랑 4 사이에 잘 끼워 맞춰서 1대1 대응 만들 수 있어요. 뭐라고? 기울기가 부호가 같아야 1대1 대응이다. 요거는 이렇게 얘도 그렇고 실수 전체,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이렇게 된 케이스에서는 그렇고 사실 이런 케이스에서도 아닐 수도 있어.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음이면서 1대1 대응이다 라고 하면 그 조건만 잘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같은 y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x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같은 y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x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기울기가 음수여야 된다. 그리고 치역도 0부터 4 사이여야 된다. 요거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지금 비어있는 게 어디부터 어디 채워야 되냐? 1부터 4 채워야 된다잉. y가.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서 채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냐?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냐? 라는 거죠. 그죠? 이거 뭐 y 어떤 임의로 하나 잡았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x 가지는 값 존재합니까? 없잖아요. 등호가 지금인데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좀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요. 임의의 y 하나 찍었을 때 그거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개의 x가 존재하는 점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치역도 0부터 4 사이 이쁘게 만족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를 집어넣었을 때 4 나와야 하고요. 4를 집어넣었을 때는 1 나오면 되겠네. 이거 1 여기 하나만 되는 거 아시죠? 얘는 해당 아닙니다. y가 1일 때 x가 2랑 4 아니에요? 아니죠? 4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집어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a는 빼기 1 나오고요. b는 6 나옵니다. f3은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니까 얼마냐? 빼기 x 더하기 6이니까 3.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f3은 8. 답은 4번. 괜찮으시죠? 이런 모양. 근데 사실 처음에 생각하기는 좀 어렵거든 이게. 근데 한번 듣고 나서는 잘 안 틀리더라고. 한번 들었으니까 이제 하실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45. 이번에는 이제 그거네.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서 직접 함수값 대응시켜서 함수 찾으라는 얘기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그러니까 어떤 정수로 정의되지 않고 구간으로 정의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판단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응시키는 거죠. 그죠? 직접 대응을 시킬 건데 조건 가나다 3개를 보고 함수값을 그냥 확정해라 라는 말이네. F3 물어본 거 보니까 사실 이거 두 가지 케이스에서 F3이 똑같아가지고 답이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F가 1대1 대응이다. 이거는 그냥 함수값 x 하나당 y 하나 이 조건이고요. 나랑 다 가지고 이제 힌트를 좀 찾겠지. F1 곱하기 F6이 F4의 제곱, F1 곱하기 F5는 F2 곱하기 F4 이건데 이거 되게 특이한 거 같지 않습니까? F1이랑 F6을 곱했더니 F4의 완전 제곱이 나온대. 그러면 이거 가능한 거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F4의 제곱 예를 들어서 F4가 3 뭐 이렇게만 돼도 이미 안 돼요. 이미 안 되잖아요. 당연히 5도 안 되고요. 6도 안 돼요. 그죠? 1도 안 돼요. 사실 이미 찾아버렸네. 뭐밖에 안 됩니까? 뭐밖에 안 됩니까? 저걸 만족하려면 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얘가 1이랑 4를 가져가거나 4, 1 이렇게 가져가야지만 가능하겠죠. 의심이 되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F4는 2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 조건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다 가지고 찾을 건데 나에서 되게 많은 힌트를 이미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 F1이랑 F6이 각각 4, 1이거나 1, 4인 케이스밖에 안 돼요. F4는 이미 2로 고정이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찾으면 되겠죠? 근데 뭐 이거 그려도 되는데 첫 번째로 저 그냥 케이스 나눠서 한번 봐볼게요. F1이 4이고 F6이 1인 거랑 두 번째로 반대로 F1이 1이고 F6이 4인 거 이거 두 가지 빼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되겠네. 뭐 F4는 두 경우에 다 2로 고정일 거고요. 첫 번째 식에 여기 다 식에다가 얘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4F5가 얘 2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2만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F5랑 F2로 가능한 게 그러면은 이미 이거 3개 썼다잉. 아 또 가능한 게 한 케이스밖에 없네. 얘랑 얘밖에 안 되죠? 얘랑 얘밖에 안 되잖아요. F5가 3이고 F2가 6인 거밖에 안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뭐 F 남은 거 뭐냐? F3 그냥 5로 고정이네. 이미 나머지 다 대응시켜 버렸으니까요. 괜찮으시죠? 그림 굳이 안 그려드려도 되죠? 이거 대응 관계. 두 번째로 F1이 1이고 F6이 4일 때 그대로 또 대입해 주시게 되면 사실 똑같은 결론이 나오겠네. 그냥 둘이 이거 좌우만 바뀌고 이렇게. 그죠? 그죠? 1대1 대응이라 했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밖에 대응 못 하잖아요. 1, 2, 4 이미 썼고 3, 6밖에 안 돼. 저렇게 2배 만족하려면.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결국에 F3은 남은 거 하나니까 5.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정리하시면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에서 모두 F3은 5이기 때문에 답은 5. 1번이랑 2번 중에 함수가 어떤 거예요? 당연히 못 정해요. 준 거 조건 가지고 저거 못 정해. 근데 F3은 어쨌든 두 가지 케이스에서 5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F3을 물은 거고 답은 그냥 5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약간 퍼즐 맞추기 느낌인 거지. 나 조건 보고 이제 너무 처음에 저 문제 읽고 딱 그 그림부터 그려가지고 막 대응시키지 마시고 좀 나 같은 거 읽고 깁생 한번 해봐. 나만 해석해도 그 다음부터 엄청 수월하잖아요. 그죠? 함수 대응시키는 거는 너무 처음부터 무대뽀로 해보지 마시고 조건을 깊게 읽고 깊게 생각을 해봐라. 어차피 얘도 경우의 수처럼 케이스 나눠서 하는 게 가장 풀기 편하다. 중간에 실수할 확률도 적고요. 되셨죠? 46. 이번에도 대응 관계를 직접 판단해야 되는 3, 4, 5, 6, 7 저렇게 떨어지는 값이니까요.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1대1 대응이고 3부터 5 사이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n 곱하기 fn 더하기 2의 값이 짝수이다. 졸라 특이한 조건 같은데 이것도 일단은 눈에 보이게 한번 써볼게요. 3을 집어넣으시면 얘가 짝수이다 라는 말이고요. 4, 5까지 넣을 수 있지. 얘도 짝수가 돼야 되고요. 5 집어넣으시면 얘도 짝수가 돼야 된다.
뭐 이 정도가 정리가 되는데, 아니 그러면 그래서요 선생님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짝수가 되려면 그냥 둘 중에 하나가 짝수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짝수가 되려면 F3, F5 둘 중에 하나가 짝수여야 되고, F4, F6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여야 되고, F5랑 F7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여야 돼요. 근데 치역도 x니까 지금 짝수가 그 함수값으로 가질 수 있는 짝수가 얘랑 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받는 화살표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 F5도 사고 F6도 사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뭘 얻습니까? 거기서 뭘 얻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죠? F5가 홀수면 말이 불가능해요. F5가 홀수면 F3이랑 F7이 둘 다 짝수여야 되거든? 그럼 짝수 이미 다 썼잖아. 4, 6 두 개밖에 없다 했는데. 그럼 얘 절대 짝수 못 만들지. 맞습니까? 맞죠?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결국에 얘 가지고 뭐를 얻냐면, 첫 번째로 F5는 무조건 짝수여야 하고요. F4, F6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사실 F4랑 F6은 관심 없고요. F3 더하기 F7의 최대값 물어봤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다 홀수에서만 선택해야 되네. 짝수는 이미 얘랑 얘 둘 중에 한 놈이 가져갔어. 4랑 6은 이미 안 돼요. F3이랑 F7이 각각 선택할 수 없어. 근데 뭐 F5가 짝수고 저거 둘 중에 하나가 짝수면 그냥 이미 나머지는 홀수 중에 알아서 대응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건 자체는 이미 다 만족했잖아요. 그죠? 그럼 F3 더하기 F7의 최대값이면 그냥 홀수 중에서 제일 큰 놈 두 개 이렇게 더하면 되겠네. 맞습니까? 뭐 5, 7일 수도 있고요. 7, 5일 수도 있고요. 상관없고 최대값이니까 합은 12 이렇게 되겠네요. 너무 빠른가요? 괜찮으시죠? 너무 빠르면 얘기하세요. 넘어갈게요. 47. 집합 x에 대해서 또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얘가 1대1 대응, 또 1대1 대응이네. x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항등이면 안 된대.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자신은 대응할 수 없어. 1, 2, 3, 4 저 대응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저 fx가 x가 아니다 라는 말은 항등의 원소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고, 저런 거 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윤수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경우의 수에서 이런 거 풀어보셨잖아요. 윤수라 고마워. 경우의 수에서 이런 거 풀어보셨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 모자 문제. 서로 다른 4명이 그 자기 거 모자를 벗어놓고 임의로 다시 4개 중에서 임의로 하나씩을 집어들었을 때 모두가 자신의 것이 아닌 모자를 집어들 경우의 수, 그거잖아요. 교란순열이잖아요. 사실 수영도 그려보셔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1은 1로 절대 가면 안 되니까 2, 3, 4 그러면 여기 2가 들어가면 여기 3, 4, 1 뭐 이렇게 해갖고 수영도 그리잖아. 기억나세요? 이렇게 해서 다 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식 선지 보니까 뭐 몇 개 안 되네. 직접 셀 수 있는 경우의 수네. 근데 이거 우리 외웠잖아요. 4개짜리 교란순열의 수는 몇입니까? 9개죠? 9개죠? 이 기억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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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도 직접 그려보시면 9개 나오고요. 그럼 내가 문제를 여기서 만약에 조금 바꿔서 얘가 1, 2, 3, 4가 아니고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 해봐. 그리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럼 함수 f 몇 개겠어요? 다들 외우고 계시나요 이거? 현규야 몇 개니? 어? 현규. 현규 이거 안 외우고 있니? 윤수라 외우고 있냐? 44. 그래 44개. 1초 컷이잖아 1초 컷. 조건만 제대로 판단되면요. 10일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아까 잘못 적었네. 좀 적어놓으세요. 0개짜리 교란, 1개짜리 교란순열, 2개짜리 교란순열, 3개짜리 교란순열, 4개짜리 교란순열, 5개짜리 교란순열. 레수. 계속 여러 번 강조하는데 6개짜리는 애초에 잘 안 나오고 그때 점화식도 적어드렸잖아요. 다음 항 어떻게 얻는지. 근데 5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는 6개는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 보고 아 이거 교란순열이구나 이렇게 읽혔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안 그랬으면 수영도 그려서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수영도 그리는 시간이 졸라 단축되잖아 외우고 있으면요. 넘어갈게요. 48. 얘도 이번에 또 1대1 대응 조건인데 이번에는 얘처럼 뭔가 정의역 치역이 떨어진 값이 아니고요. 연결된 값이네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했으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함수가 저렇게 구간별로 끊어져서 존재하는데 이번에도 1대1 대응이다. 정수 B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정수니까 응? 이런 거 보면 아 B가 딱 완벽하게 이쁘게 떨어지진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수라고 했다는 말은 최대값이 뭐다라고 이렇게 안 얻어질 수도 있다고. 범위로 얻어지는데 그 범위 안에 최대 정수를 구해주셔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뭐 1대1 대응이면 항상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까 한 거랑 비슷하죠? 근데 뭐 앞에가 2차 함수긴 한데 일단 그려볼게요. 2보다 클 때는 함수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요. 저거 그려주시면 대충 요렇게 되죠? 등호도 붙어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겠지. 왼쪽 자른 거예요. 뭐 이렇게 생겼겠지 왼쪽. 너무 안 예쁜가? 근데 2보다 큰 부분만 쓰라잖아. 그래서 2보다 큰 부분만 그렸습니다. 그리고 왼쪽 거는 보니까 어떤 직선이네. 직선이죠? X로 묶어주시면 기울기까지 예쁘게 딱 뭔지 보여. A 빼기 3이 기울기인 직선인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 직선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양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근데 직선 이렇게 생기면 되겠어요? 직선 기울기 음이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얘는 뭐 아까는 음인 거 그 뭐지 양쪽에서 기울기 부호만 같으면 됐는데 여기서는 이미 2보다 클 때 함수가 이렇게 고정이잖아. 이미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그냥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그죠? 이렇게 올라가야지 1대1 대응 될 거잖아요. 만약에 내려가면 어떻게 만들어줘도 이 똑같은 y에 대해서 서로 다른 x 안 가지게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첫 번째로 기울기는 양수여야 되겠네. 0도 안 되죠? 0 되면 상수함수 된다는 얘기인데 더 말 안 되지. 그건 1대1 대응이 절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비슷한 거 했지만 2라는 점에서 이렇게 뚝 끊기면 1대1 대응입니까? 1대1 대응입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달라붙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2에서 좌우 함수값이 같아야 한다. 위에 넣어주시면 3 될 거고요. 아래에 넣어주시면
2a 빼기 이렇게 되겠네요. 뭐 정수 b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아는 거는 이렇게 a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b를 그냥 a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고쳐버릴게요. 두 번째 거 이항해가지고. 그러면 b라는 거는 9-2a인데 이 부등식에 근거해서 보시면 얘는 3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2 곱하고 9 더한 거니까요. 이 부등식에다가. 그럼 뭐요? 정수 b의 최대값 그냥 얼마입니까? 2 되겠네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항상 보면 다 정형화돼 있어. 물어보는 게 똑같아. 그죠? 큰 틀은 그냥 이렇게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다라고 하면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는 거고, 이렇게 뭐 x가 떨어진 값, 정수 어떤 집합에서 집합으로 함수를 대응시켜라라고 하면은 직접 그 원그림 그려서 대응시켜 보시면 되고요. 괜찮으시죠? 49.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 근데 f가 저렇게 2차 함수인데, 응? 저거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보면 항등 아니지. 항등 함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등 함수가 무슨 말이에요? 원래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값이 튀어나오는 걸 항등 함수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요. 이렇게 나오는 거요. 이런 걸 항등 함수라고 하죠. 근데 당연히 2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항등일 순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뭐 1만 집어넣어도 빼기 29 나오는데 이미 항등 깨지잖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함수는 이걸 쓸 건데 그 대신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아니고 내가 임의로 정하세요 라는 말이잖아. 그죠? 저걸 함수로 쓰긴 할 건데 정의역은 네가 마음대로 정해봐라. 어떻게 정할 거냐면 저기다 집어넣었을 때 원래 넣은 거랑 똑같은 값 나오게 해라 라는 거지. 그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집합 x가 몇 개냐 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다 넣었을 때 항등이 되는 원소부터 생각해볼까? 이렇게 되는 x들이 가능하겠죠? 정의역의 원소로. 그래서 사실 풀 필요도 없긴 한데 일단 풀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0은 0이니까 5, 6. x가 빼기 5이거나 x가 6. 그러니까 빼기 5 집어넣으면 똑같이 빼기 5 나오고 6 집어넣으면 똑같이 6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거 두 개 말고는 없겠죠? 2차 방정식 풀었는데 이거 두 개 말고 나올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x가 원소로 가질 수 있는 거는 얘랑 얘밖에 없겠다. 다른 거 가지는 순간 항등이 깨져버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집합 x의 지금 개수를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원소가 두 가지잖아. 그리고 공집합은 아니래. 그러면 2의 제곱 빼기 1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뭐 이거 뭐 답은 3 나올 거고 나열을 한다고 치면 집합 x로 가능한 거는 이렇게 세 개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쟤는 저기다 집어넣었을 때 항등이 되니까요. 정의역이 저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면. 항등 함수 이런 용어는 이제 낯설진 않죠? 다들 아시죠? 읽자마자 항등 함수가 뭔지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존나 항등이 안 될 것 같은 것도 정의역을 적당하게 내가 제한해주면 항등으로 만들 수 있다. 얼마든지. 이런 겁니다.
넘어갈게요. 50. 또 이번에 이제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이거 식만 이렇게 딱 봤을 때 졸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아니죠? 보니까 정의역이 딱 원소가 3개밖에 없네. 그러니까 0이랑 2랑 4만 집어넣어서 확인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공역도 똑같이 이거죠. 공역. 뭐 치역은 저 중에서 하나만 딱 선택하면 되겠지. 그래서 저렇게 식으로 나와 있긴 한데 주의하셔라. 정의역이 저렇게 0, 2,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걸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 함수를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안 되고 0이랑 2랑 4를 집어넣었을 때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집어넣을 수 있는 게 0밖에 없네. 0밖에 없네. 왜냐하면 여기서만 알고 있잖아요, 함수를. 뒤에 거에도 뭐 넣으려면 넣을 수 있긴 한데 미정계수가 너무 많으니까 아직 불편해. 0이라는 거는 2보다 작기 때문에 그냥 명백하게 위에다 넣었을 때 함수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먼저 F0부터 계산을 해보시면 계산도 졸라 쉬워. 2 나오죠? 위에다가 0 집어넣은 거니까. 근데 상수함수래. 상수함수가 뭐예요? 뭘 집어넣든 똑같은 상수만 나오는 걸 상수함수라 하죠? 그죠? 그러면 0 집어넣었을 때 2. 근데 얘가 상수함수래. 그러면 2 집어넣어도 뭐 나와야 돼요? 2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4 집어넣어도 2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뭐야, 2랑 4는 저 아래쪽에다 집어넣었을 건데 2랑 4 집어넣었을 때 똑같이 둘 다 2 나왔다는 얘기구나 라는 거죠. 왜? 2차식에다가 2랑 4 집어넣었더니 2 나왔다는 말은 저 2차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동의하십니까? 2랑 4 넣어보세요. 2 나와요. 이거 인수정리할 때 한 거잖아. 모르겠으면 그냥 2 넣었을 때도 2이고 4 넣었을 때도 2다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푸시면 A, B 나오는데 우리 이제 공수원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좀 써보자는 거지. 그죠?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A 더하기 B를 물어봤는데 뭐 이게 결국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될 거니까요. 저 그냥 전개 안 하고 이거 항등식이잖아. 좌우에 1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2. 얘가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5가 1 더하기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는 1만 이항해 주시면 4. 이거 다들 이해 안 되시나요? 이해되시죠? 현규 이해되지? 윤슬 이해되지? 영균 이해되지? 넘어갈게요. 55. 함수 단원에서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이런 거? 함수 개수 세는 게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 얘도 경우의 수잖아요. 경우의 수를 보통 어려워하니까 내 함수의 개수는 항상 기준을 잘 세워서 딱 경우의 수 같은 느낌이야. 분할 엄청 어렵게 나오면 진짜 경우의 수 세듯이 막 분할해가지고 여러 개 케이스 찾아서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 배우시면 또 똑같은 문제들 여러 개 나올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처음에 조건을 깊게 파고들어서 잘 생각해 보시면 굳이 분할 기준을 안 세워도 금방 찾을 수 있다. 얘를 이 상태로 그냥 보셔도 되는데요. 이 상태로 보이면 더 좋은데 이렇게 바꿀게요. 2항만 한 거죠. 2항만. 오른쪽 거 빼기 x만 우변으로 넘긴 거죠. 근데 저 상태로 보니까 저 상태로 보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냥 1이랑 빼기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뭐 x에 빼기 1 집어넣어도 어차피 똑같이 나오겠지. 좌우만 바뀐 형태로. 뭐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뭐 0 집어넣으면 F0은 F0 나와서 의미가 없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이냐? 아니 F1이랑 F-1이랑 무조건 같아야 합니다라는 거고 F2랑 F-2랑 무조건 같아야 합니다라는 거고 0은 써봤자 의미가 없긴 한데 그냥 0은 네 맘대로 하세요 이거잖아요. 0은 제약이 없어. 어차피 저 항등식이라서 0은 0꼴이라서 F0은 맘대로 고르셔도 되고요. 그 대신에 F1이나 F2 둘 중에 이거 F1이나 F-1 둘 중에 하나만 딱 하나의 함수값으로 결정이 되면 반대쪽은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예를 들어서 내가 F1이 2라고 했다고 쳐. F1이 2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F-1은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F1이 결정되는 순간 F-1 자동 결정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냥 그런 말이죠. 2에 대해서도 당연히 똑같을 거고요. F2라는 게 결정되는 순간 F-2도 자동 결정입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 일단 F0은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요. 이거 5개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죠? 5가지죠? 그죠? 대응시킨다고 했을 때 그럼 F1부터 해볼까요? F1도 똑같죠? F0이랑 달라야 된다는 법 없으니까 똑같이 5가지죠? 근데 5가지 곱하는 순간 F-1도 그냥 결정된다고요. 오케이? F2도 똑같아요. 뭐 얘는 F1이 뭐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그냥 5가지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 고르는 순간 F-2도 그냥 결정된다고요. 그냥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5의 세제곱이잖아요. 125개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F0, F1, F2 그것만 결정해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지가 결정돼서 들어가겠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되셨나요? 딱 이거 3문제만 하고 싶까요? 윤수리 죽겠냐? 쉬었다 할게요.